가짜뉴스 전담반 반장은 아무래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장은 저로 정해졌다고 저 들었습니다. 음모론입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장은 뭐 6개월에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반년마다. 어제 반장님 봤는데 KBS에서 행복하시더라고요. 아유, 매우 행복하십니다. 바쁘시고. 자, 이름도 잊어버려서 최모 씨인데. 네.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원경, 김한, 김준일. 그러면 오늘은 반장 또 한 달씩 돌아오면서 할까요? 기분인데. 아예 안 해. 김원경 반장님 뭡니까? 저는 조국 관련 단독 보도 모니터 2탄을 가져왔습니다. 2탄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신문과 방송의 모든 단독 보도를 모니터한 보고서를 저희가 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고서 때는 그 기간에 290여 건이 나왔고요. 단독 보도만. 그리고 그 중에서 자유한국당발 단독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단독을 가장 많이 한 그 자유한국당 단독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조선일보였다. 뭐 이런 정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조국 관련 의혹 제기를 뭐 여당이 먼저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소스로 보도한 게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탄으로요. 9월 10일에서 24일까지 15일간에 똑같은 기준으로 다시 단독 그 기사만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66건이 나왔는데 15일간 이 정도 나오니까 하루에 11건 정도씩 단독 보도가 나왔다. 그중에 이 기간에 제일 많이 쓴 곳은 중앙일보 27건이었고요. 방송의 경우 채널A가 34건을 했어요. 채널A는 매일 2.4건의 단독 기사를 내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3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루에 2번 반 정도씩. 예. 그런데 신문에서 나온 99건의 단독 기사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내용들이 대부분 신문 방송 마찬가지인데요. 조국 후보,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뭐 그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오촌 조카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 뭐 자녀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의혹을 내세우는 기사마다 이 단독 기사가 거의 다 조국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사실 내용을 열어보면 조국이 아니고 조국 배우자, 조국 처남, 조국 오촌 조카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조국 동생의 전처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단독의 출처를 한번 봤어요. 단독 출처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동양대, 표창장 등의 의혹을 다룬 기사 133건만을 따로 뽑아서 관련돼서 어떤 출처였는지 보니까 검찰, 그리고 법조계라고 표현한 것이 검찰과 법조계는 같은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데 없이 법원에서 뭐가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다른 말로 이제 보통 빨대라고 보통 이공식 용어로 얘기를 하죠. 그거는 다 또는 서초동 일각 이런 거요. 전부 다 검찰이죠. 아무튼 검찰 관련된 내용이 신문에 30건 그리고 방송에선 39건.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스스로 밝힌 거. 법조계라고 스스로 밝힌 것은 신문이 12건, 방송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조계라고 한 것은 근데 법조계라고 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검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 그런 내용인데 법조계래. 민변이겠습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이거는 뭐 검찰발이니까 법조계 사실 이 국면 그러니까 초기에는 야당이 주도했고 그 국면 이후로는 검찰이 주도했죠. 다 검찰발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발 보도를 단독을 제일 많이 쓴 것은 동아일보 12건 그리고 채널A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58건 중에 39건이 검찰에 이제 채널A는 14개 매체 중에 가장 많이 관련된 보도 20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A와 동아일보가 검찰발 단독을 굉장히 많이 썼다. 조선일보가 앞서가다 보니까 분발했나 봐요. 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단독, 황당한 단독 또는 화가 나는 단독 이런 내용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쭉 보면 일단은 정경심 교수 처음 봤다던 병원장은 서울대 동기였다. 진짜 웃겼어요. 나는 뒤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기사 끊겼나? 아무리 봐도. 나는 도대체 이 병원이 뭘 잘못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병원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숨겨주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보도를 그 전에 해요. 추석 전 입원했다가 퇴원 한층 홀로 사용 이 보도를 하고 다음에 홀로 사용했대요. 아니 그냥 혼자 예약이 안 차가지고 혼자 있었나 보죠. 홀로 사용. 서울대 82학번은 그때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들어왔거든요. 동기가. 5,000명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캠퍼스도 다르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황당한 보도를 알 했고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증하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친구라도 서로 건거를 확인하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도 안 써 있지만 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알았다. 그 다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알아서 예를 들어서 웅동왕후를 같이 했다든가 아니면은 표창장 공모를 같이 했다든가 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알았을지도 몰라. 여기서 끝나요 기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석탄 운반선 소유라는 제목이에요.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멀리 갔다.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정경심 교수 동생이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게 아니에요. A해운이라는 것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사가 자신이 갖고 있던 선박을 중국 회사에 팔고 이 중국 회사의 배가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건데 이거를 정말 뭔 이야기. 무슨 왜 이 얘기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내용을. 배에 탔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그걸 주도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배를 봤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은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을 출처로 하는 기사였는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일하는 해운업체와 관련된 기사가 이 기사 이외에도 3건 더 있어서 총 4건의 단독이 있거든요. 종목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이 4건의 단독이 모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강석호 의원실을 출처로 하는 기사였다. 또 하나만 재미있는 걸 하면 중앙일보의 단독 식재료 심부름도 시켰는데 정경심 한투 VIP 아니었다라는 9월 18일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오버였는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첫 법무부 장관 이 기사에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라고 쓰여 있는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밝혀졌죠. 사실은 영장에 쓰인 것에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라는 악수품 목록 이외에는 조국이라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됐다라고 쓴 단독 기사를 냈어요. 단독 기사 중에 속보도 재미가 많거든요. 속보 조국집에 있어 이런 거. 조국차 주차돼 있어. 사진도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뭐 케이크 들고 가는 그 뒷모습 그리고 뭐 그냥 걸어가는 청청 패션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면서.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피해 도망 중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감. 뭐. 그 저희 뉴스톱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조국 보도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나면 제가 올릴 건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단어들의 의미망을 연결을 이제 했어요. 뭐 의미 네트워크 같은 걸 분석을 했는데. 그 조중동과 소위 중도 진보, 뭐 한국일보, 경향, 한겨레하고 그 달랐던 게 뭐냐면은 그 검찰 관계자라는 말이 조중동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취재원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 한겨레나 경향이나 한국은 그 빈도가 거의 절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의 그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검찰 빨대가 잘 꽂혀 있고 잘 빨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하는 오래된 관계라는 거죠. 뭐. 이전 정권과도 그렇고 TV조선이 했던 오보 중에 아무 데서도 짚지 않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저희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본인이 점수 공개를 안 해가지고 SAT 점수가 맞아요. 2100에서 2200 중에 2200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1960점 이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여기서 한참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또 2130점짜리가 공개됐죠. 근데 이제 저는 성적표를 봤거든요. 한 번 봤을 때 이렇게 본 거고 여러 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과목별로. 그래서 과목별로 좋은 점수를 합산하기도 하고 한 회 본 거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과목별로 좋은 점수를 합산하는 게 2160이라 대학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2100보다는 2200에 가깝다고 한 건데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또 난리를 본 것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본 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자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정 당연히 안 하고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 아예.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야. 나는 내 보도가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입장을 자기 주장이면 저는 인정해요. 그것도 검찰 주장을 실으면서 검찰 주장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취지가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아이고 자 이제 다른 분 하시죠. 답답하다. 한숨을 그렇게. 답답하네요. 아니 근데 이 조국 관련 보도는 하나의 백서로 낼 만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나마 한겨레 정도가 저기 옆에 앉아 있는 김한 기자라고 하는 기자를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각도의 접근을. 한때는 적폐 기자 아니었나요? 네. 부실하게 하고. 요새 뭐 기자들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사 쭉 보고 있는데 하지만 디테일은 파고 있어요. 예. 디테일은 아주 제대로 파고 있다. 해설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는데. 자. 근데 그것도 한겨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근엔 MBC가 조금. 네. 근데 그 펀드를 저는 뭐 한겨레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검찰이 전체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면서 그 펀드의 전체 구조를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말이 안 안 되는 보는 게 거죠. 아니고 안 보려고 쓰는 거 아닐까요? 뭐 검찰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죠? 저는 뭐 김홍현 사무처장님이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 검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 봤는데 네 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재판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익성이나 신성 같은 쪽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신성의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조문동 씨가 여러 가지 이제 회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왜 들어왔지? 그렇죠. 주인이 누구지?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되고 마치 이제 조문동 씨가 관리했던 돈이 다 정겸신 씨를 통해서 뭔가 이득이 취해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도가 짜여있는데. 그러기에는 액수가 정말 크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WFM 나오면서부터는 몇백억 대가 총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나와서 들어간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들어간 데가 주인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쪽 얘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거를 또 지금 김한 기자가 전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갔는데 자기 계좌번호도 못 외우는데 남의 사무 펀드 그냥 딴 취재하듯이 발로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그거를 다른 곳에서 안 한다는 게 참. 자, 그래서 김한 기자는 오늘 오랜만에 그냥 가짜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조국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좀 굵직한 행사나 이벤트를 참석하면 요거에 부속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 이번에도 제가 북한 따라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다 안 나실 거예요. 워낙 조국 보도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제 평화지대.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DMZ에 매설된 지뢰를 이제 남북이 함께 제거하고 해서 DMZ가 이제 국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자 뭐 이런 그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이른바 보수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고 있냐면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다. 문재인의 유엔 기조연설문이 북한과 사전 조율했다. 사실상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유엔 기조 발표를 했다는 말 아니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의 대리인이 분명해졌다. 이게 이제 발문으로 도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에.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신박한 논리를 봤는데 뭐냐면 과거 최순실 태블릿 PC로 박근혜 비선 실세라고 욕하던 좌파들에 따르면 이 논리대로라면 그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는 게 문제지 않았냐. 이 논리라면 문재인의 비선 실세는 김정은인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연설문을 사전에 알려줬다라면 뭐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이들의 상상력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DMZ 문제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사전에 그 협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설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 통칭의 일환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또 가짜 뉴스를 돌리는 집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는데 북한이 입장조차 내지 않고 비난도 않고 있다. 이거는 사전에 이 연설 내용에 완전히 동의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연설문 북한에 써뒀다. 거의 거기에 가까운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웃는데 대단히 심각하게. 제가 이거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 써줬다며? 유엔 연설문을 그 북한이 써준 거라며. 근데 이게 똑같은 그 메커니즘인데 극우 유튜버들이 일부 보도를 하고 막 무슨 엄청난 일이라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고 이게 어떤 매체에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선순환 구조죠. 네, 종편의 정치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도우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지만 남으니까. 가짜 뉴스의 선순환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듣기는 황당한데 믿어요. 그리고 이게 오랜 세월 쌓였어요. 벌써 2년 이상. 그리고 이게 계속 딱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좋잖아요. 유엔연설문 북한이 써줬대.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순실 북한에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김정은이 최순실인 거지. 이렇게 딱 하면 얘기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자, 안타깝습니다. 요즘 핫한 겁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이게 뭡니까? 그레타 툰베리? 예. 뉴스공장이 원래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뉴스공장이잖아요. 그래서 품격에 맞게 뉴스공장 품격에 맞게 좀 글로벌한 팩트체크. 지난주부터 글로벌 팩트체크 차별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다 팩트체크를 하니까 예. 글로벌 팩트체크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서구권 그러다가 이 코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해야 됩니다. 그레타 툰베리. 예. 그레타 툰베리 그 그레타 16세 툰베리. 소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고 지금 가장 많이 가짜 뉴스, 허위 정보가 지금 나오는 게 그레타 툰베리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기후 변화에 대비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그거를 그 피켓에 써가지고 혼자 시위를 하는 것이 이제 SNS에 올라서 크게 화제가 됐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혼자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를 하다가 지금은 뭐 전 학교들이 막 등교 거부를 할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여간 유엔 총회 연설까지 했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왜 의미가 있냐면은 시차를 두고 한국에 들어와요, 이게. 그렇겠죠.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가짜 아는데. 뉴스는 어떤 식으로 퍼지고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이 그레타 툰베리가 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그 동력이 돌아가는 배를 타고 15일간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뉴욕으로 왔거든요. 예. 실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런데? 군용 정찰기가 10수대가 동원됐다. 얘를 호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퍼졌는데 사실 아니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는 예. 그레타 툰베리가 부모가 기업의 입속에 맞게 기획된 홍보용 인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툰베리를 앞세워 가지고 그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가 예. 자녀를 내세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예. 뭐 기획사가 있고 무슨 회사가 있고 얘를 내세워서 뭐 돌리고 그러면서 막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들이 매우 복잡하게 거의 조국 사건만큼 복잡하게 이게 의혹 제기가 지금 된 가족 사기단 상태라서 수준으로 지금 막 나오네요. 예,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에 오시죠, 이분들. 예. 결정판이 여기 있는데. 그런 이 소녀는 봉사상 안 받았나요, 표창장? 동양대에서 가장 신기한 게 표창장인데. 네. 그래서 약간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확인이 안 됐어요. 전혀 근거가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있고 제일 이제 좀 많이 이거는 한국에도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조지 소로스의 손녀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가 조지 소로스는 뭐 그 금융계 유태인으로서 금융계 큰 손으로 굉장히 사진 저도 봤는데 각도가 합성 같던데.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의 거물 후원자이자 자유주의 활동가로 이제 우익들이 또 공격을 많이 했어요. 조지 소로스. 그래서 뒷배가 있다 한마디로 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진이 합성이었어요. 예, 합성을 해가지고 얼굴을 그 조지 소로스 얼굴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가짜뉴스 기본이죠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손녀다라는 거 사실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레타 툰베리가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무슨 1인 시위 같은 거 할 때 손에 팻말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조작이 매우 쉽습니다. 여기다가 없애고 다른 글씨를 썼는데 예전에 제가 팩트체크한 게 있었는데 문재인 새천년 민주당 대표가 국정교과서 반대를 하면서 세월호 그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뭐 국정교과서 반대 이랬는데 그 다음에 그게 그래서 저는 빨갱이입니다. 이걸로 들고 막 진짜로 그런 말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맞아요. 그거만 딱 지우면 되니까. 자 그런 가짜뉴스 국제도 돌고 있는 거 이런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김준일 대표 이거 2번 더 하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경 3주에 한 번으로. 김한 김준일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